밤늦도록 고민하던 미나는 대담하고도 다소 미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못생긴 여자로 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못생긴 껍데기를 뚫고도 그녀 곁에 남아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사람이리라 확신했다. 미나의 변신 과정은 세심하고 공들여 이루어졌다. 그녀는 크고 둔탁한 플라스틱 테에 두꺼운 안경을 구매하여 그녀의 크고 반짝이는 눈을 가렸다.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는 대충 묶어 올려 지저분하게 만들고 몇 가닥은 이마 위로 흐트러뜨려 엉성한 모습을 연출했다. 얼굴은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피부색을 칙칙하게 만들고 서투르게 아이라인을 그려 눈매를 흐리게 했다. 뺨에는 몇 개의 가짜 주근깨를 그려 넣어 생기 없는 인상을 주었다. 도톰했던 입술은 생기 없는 누드톤 립스틱을 발라 혈색이 없게 만들었다. 의상으로는 헐렁하고 낡아 보이는 셔츠와 구겨진 면바지를 선택했고 신발은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는 또한 평소에 우아한 걸음걸이 대신 둔하고 어색하게 걷는 연습을 했고 자신감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목소리도 일부러 탁하고 어눌하게 바꾸었다. 미나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창조했다. 그녀는 이 모습이 모든 돈벌레들을 도망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못생긴 소녀로서의 첫 맞선 상대는 부동산업계 재벌 2세인 훈이었다. 훈은 오만하고 거만한 남자였고 끊임없이 시계를 쳐다보며 미나의 외모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당신 옷차림이 이래서야 맞선에 나온 것 같지도 않군요. 재벌가 아가씨의 기품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으니.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미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훈의 무례함은 그녀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컵을 엎질러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는 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끔찍한 맞선이 끝난 후 미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단골 카페에 들렀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다. 실수로 커피잔을 기울여 지나가던 한 남자의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나는 더듬거리며 휴지를 꺼내 닦아주려 했다. 흙투성이의 어설픈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더욱 부끄러웠다. 남자는 몸을 돌렸다. 그는 세련되고 당당한 외모를 지녔고 검은 머리카락 오뚝한 콧날 그리고 날카롭고 냉정한 눈빛은 권위 있는 리더의 아우라를 풍겼다. 미나는 그가 유명한 기술 대기업의 젊고 유능한 CEO인 황준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냉정하고 다가가기 어려우며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황준은 미나를 불쾌한 듯 바라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저 남자는 날 절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운명이 훨씬 더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미나는 끔찍했던 맞선 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듯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맞선 상대를 점찍어 두셨고 이번에도 대기업의 젊은 CEO라는 말에 미나는 다시 한번 못생긴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늘 입던 낡은 옷과 두꺼운 안경 엉성한 머리 모양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차피 이번에도 상대방은 그녀의 외모에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해 상대방을 본 순간 미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황준이었다. 며칠 전 카페에서 그녀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남자 미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단 말이야. 왜 하필 이 사람이지?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황준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조마조마했다. 황준 역시 미나를 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짧은 순간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미묘한 불쾌감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엉성한 옷차림과 어색한 태도를 훑어보며 마치 또 이 여자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며칠 전 카페에서 겪었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다. 황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그의 눈은 무관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미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미나는 황준을 완벽하게 밀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욱 어설프고 무례하며 지식이 부족한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메뉴를 고르는데 한참을 망설였고 음식 용어를 잘못 발음했으며 심지어 포크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연발했다. 저는 사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 와봐서 너무 떨리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또 일부러 이상한 질문을 던지거나 식사 중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큰 소리로 게임을 하는 척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분명히 도망치겠지. 미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놀랍게도 황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처음에는 분명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는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나의 무례한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겉모습을 넘어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깊어졌다. 그는 미나의 서투른 영희 속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엉성한 말실수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거나 그녀의 어이없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가 일부러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도 그는 눈살을 찌푸리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황준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미나 씨는 일상에서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나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요? 그의 질문들은 외모나 배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나의 내면과 생각을 파고드는 것들이었다. 미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습관적으로 준비해둔 바보 같은 답변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황준의 눈빛은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듯했다. 그는 미나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빛을 감지하는 듯했다. 맞선이 끝나자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드디어 끝났다. 이제 다시는 이 남자를 볼 일 없겠지. 그녀는 황준이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황준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떠나는 순간, 찰나의 순간 동안 뒤돌아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미나의 마음속에 미묘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황준은 여전히 겉으로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미나의 진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어설픈 영이 뒤에 숨겨진 명석함 진솔함,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능력을 통해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황준은 자신이 겪고 있는 현상에 극심한 혼란을 느꼈다. 그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과학과 논리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맞선 이후 그의 머릿속에서는 미나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미나가 겉으로는 어설프고 엉뚱한 말을 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생각들을 마치 속삭임처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포크를 떨어뜨리며 "어머, 제가 정말 칠칠 맞죠?" 라고 말할 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휴, 이제 황준 씨가 도망갈 때가 됐는데 제발 좀 가세요" 라는 미나의 실제 생각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환청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현상은 너무나 생생하고 일관적이었다. 황준은 미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겉모습과 행동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놀랍도록 명석하고 통찰력 있으며 심지어 유머러스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미나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급한 업무를 핑계 삼아 민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황주는 미나의 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미나의 생각들이 마치 파도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맙소사, 이 남자 왜 이렇게 집요해? 제발 나한테 관심 꺼줘. 나 사실 엄청 예쁜데 내 아름다움에 반하지 마. 미나의 필사적인 속마음에 황주는 저절로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확신했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능력이 오직 민에게만 발현된다는 것을. 황주는 미나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생각들은 그를 놀라게 했고 즐겁게 했으며 때로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나는 겉으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여성이었다. 황주는 자신의 차가웠던 마음이 그녀의 진정한 매력에 의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고 싶어졌고 그녀의 생각들을 더 많이 듣고 싶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 냉정했던 CEO가 진흙투성이 소녀에게 길들여지는 탐욕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민에게 냉담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그의 태도는 점차 부드러워지고 은근한 관심으로 변해갔다. 미나는 황준의 변한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이상하다. 분명 나를 싫어해야 정상인데 왜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 그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황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이해와 다정함의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어설픈 영이 너머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황준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미나는 처음으로 완벽한 자신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전에 어떤 남자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완벽한 변장이 벗겨질 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황준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떠나갈까봐 두려웠다. 황준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민에게 비밀로 했다. 그는 이 능력이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하필 민에게만 통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능력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미나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비밀이 언젠가 둘 사이에 큰 오해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한편 강산그룹의 내부에서는 황준과 못생긴 여자 미나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황준의 사업상 경쟁자이자 과거 황준에게 공개적으로 퇴짜 맞았던 유라 한류 스타 출신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그들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유라는 황준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미나의 못생긴 외모를 비웃으며 그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황준이 민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미나의 과거를 몰래 캐내려 했다. 유라의 존재는 황준과 미나의 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황준과 미나 변장한 모습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졌다. 황준은 자신의 독심술 능력을 통해 그녀의 지적이고 섬세하며 인정 많은 내면에 매료되었다. 그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미나의 영혼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 즉 따뜻하고 진실하며 감정적인 면모를 서서히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미나를 더욱 그에게 빠져들게 했고 그녀는 황준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황준이 평범한 외모의 미나와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은 상류층 사회와 강산그룹 내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미나가 황준에게 접근하기 위해 수단을 쓰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황준이 그녀에게 홀렸다고 수군거렸다. 악의적인 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두 사람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때 미나의 사랑의 라이벌이자 황준의 사업 경쟁자였던 라미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한류 스타 출신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로 과거 황준을 공개적으로 쫓아다녔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라미는 미나의 외모가 가짜라고 의심했고 그녀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몰래 탐정을 고용하여 미나를 추적하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녀의 사진을 찍고 심지어 미나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선에 실패했던 과거 정보까지 수집했다. 라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강산그룹이 곧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행사는 모든 상류층 인사와 언론이 모이는 자리였다. 라미는 이 행사를 미나를 폭로하고 그녀의 명성을 망가뜨린 후 황준을 차지하기 위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한편 황준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바로 강산 가문의 비밀이었다. 그의 독심술 능력은 단순히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그의 가문을 괴롭혀온 신비한 저주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 저주는 가문의 남자 직계 자손들이 신경학적 또는 심리적 유전병을 앓게 하여 감정 불안정, 기억력 감토에 심지어 이른 죽음을 초래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거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황준의 아버지도 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황준 역시 자신에게도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독심술 능력 때문에 상대방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여러 번의 관계를 실패로 끝냈다. 황준은 미나가 이 저주를 깨뜨릴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독심술 능력은 그가 미나의 순수한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민에게서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정성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진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과 가문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유전적 저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민에게 이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두려워 도망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저주의 무게와 민에 대한 커져가는 사랑은 황준의 어깨에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다가오는 자선갈라 행사가 두 사람에게 큰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산그룹의 자선갈라 행사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곧 시작될 행사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강산그룹의 젊은 CEO 황준과 그의 베일에 쌓인 연인 민에게 쏠려 있었다. 미나는 여전히 두꺼운 안경과 헐렁한 옷차림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지만 황준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에 힘을 얻고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서며 라미를 소개했다. 라미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의도 뒤에는 때로는 감춰진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미의 말은 미나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에게로 향했다. 미나는 불안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라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한 스크린의 사진 몇 장을 띄웠다. 그것은 미나가 화려한 차림으로
여러 남자들과 맞선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바로 미나의 실제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보시다시피 이지은 씨는 사실 매우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라미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자신을 평범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위장하여 황준 대표님께 접근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황준 대표님의 명성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때였다. 라미의 사주를 받은 웨이터가 실수인 척 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옷에 와인을 쏟았다. 붉은 와인이 쏟아지면서 미나의 두꺼운 화장과 엉성한 머리 모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꺼운 안경이 흘러내리고 엉성한 머리핀이 풀리면서 찰랑이는 검은 생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렸다.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었던 화장이 와인에 씻겨나가자 그녀의 원래의 하얗고 투명한 피부가 드러났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죽은 개는 사라지고 또렷하고 큰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도톰한 입술이 완벽하게 나타났다. 모든 시선이 민에게 집중되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세상에, 저게 정말 그 여자라고. 말도 안 돼. 곳곳에서 경악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미나는 더 이상 흙 묻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허물을 벗듯 한 마리의 우아하고 눈부신 백조로 변모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숨이 멎을 듯했다. 라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미나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황준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앞에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나타났다. 황준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황준은 미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모든 감정들이 폭풍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그를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 황준은 미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순간까지도 그녀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그녀의 변장은 오직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그녀의 순수하고 용감한 시도였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황준 씨. 저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준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라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진 후 모든 청중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지은 씨의 아름다운 외모보다 그녀의 진실된 마음과 영혼에 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렬했다. 황준은 미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를 자신의 옆으로 이끌었다. 저는 처음부터 이지은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숨겨진 생각들까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감추기 위한 단순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지은 씨가 저의 가족을 그리고 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황준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라미는 충격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렸다. 황준은 자신의 독심술 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은 그가 미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황준은 미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했다.
미나 씨,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미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 행동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두 사람의 사랑을 세상에 공표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황준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군중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내렸다. 라미와 그녀의 일당들은 충격과 패배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들의 음모는 산산조각 났고 미나는 진정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가문의 비밀과 저주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남아있었다. 갈라 행사가 끝난 후 황준과 미나는 조용한 개인실에서 마주 앉았다. 미나는 여전히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황준을 바라보았다. 황준 씨, 어떻게 제 진짜 모습을 아셨나요? 그리고 제 생각을 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황준은 미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나 씨, 제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진짜 마음을 듣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변장했는지도 당신의 진심이 어떤지도 알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사실 우리 강산 가문의 오랜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황준은 민에게 강산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심연의 고통이라는 유전병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 병은 직계 남자 자손들에게 발현되어 젊은 나이에 극심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결국 이른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었다. 이 병 때문에 가문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웠고 대대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황준의 아버지 또한 이 병으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황준 자신도 이미 병의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다. 그의 독심술 능력 또한 이 저주의 일부였다. 과거에는 이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어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지만 미나의 순수한 마음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그는 미나의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만이 이 저주를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미나는 황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토록 무거운 비밀을 그리고 끔찍한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황준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더욱 커져갔다. 황준 씨,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당신을 만나게 되었는지. 전 당신을 돕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이 저주를 극복해요. 미나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가문의 저주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미나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강산 가문의 오래된 기록들과 의학 문헌들을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황준은 자신의 독심술 능력을 이용하여 가문 내부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고 미나가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가문의 심리적인 상처와 대대로 내려온 부정적인 에너지의 근원을 찾아 치유하려 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미나는 고대 문헌에서 심연의 고통이 단순한 유전병이 아니라 가문의 조상이 저지른 큰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업보와 관련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타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미나는 황준과 함께 강산그룹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병원과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황준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어둠과 불안감이 점차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미나의 순수한 사랑과 그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황준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었다. 그의 독심술 능력 또한 점차 통제 가능하게 변했다. 그는 이제 원치 않는 생각을 듣지 않게 되었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마음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라미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라미는 자신의 명성과 재산을 잃었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그녀의 비열한 음모는 오히려 미나와 황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강산 가문의 오랜 저주가 풀렸다. 황준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의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함께 기뻐했다. 황준은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미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리고 미나는 자신의 변장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사랑의 힘을 증명해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지은과 황준은 강산 가문의 오랜 저주인 시면의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고 세상에 가장 빛나는 커플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을 치유하는 힘의 상징이 되었다. 황준의 독심술 능력은 이제 저주가 아닌 미나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특별한 축복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생각들에 시달리지 않았고 오직 미나의 진심만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미나의 따스한 사랑으로 녹아내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찼다. 미나는 자신의 변장이 얼마나 값진 결과를 가져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실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나는 황준과 함께 진정한 사랑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외모 지상주의에 지쳐있는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찾아주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심리적 치유와 희망을 선물하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마음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예술과 명상 그리고 서로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는 데 힘썼다. 미나는 직접 센터를 방문해 강연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었다. 황준은 강산그룹을 더욱 인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 철학을 도입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강산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심연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의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유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했다. 몇 년 후 미나와 황준은 사랑스러운 딸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미나의 지혜와 황준의 강인함을 동시에 물려받아 맑고 총명한 눈빛을 지닌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다. 그들은 아이에게 하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 내린 사랑이라는 의미의 하랑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영원한 사랑의 결실을 상징했다. 하랑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미나와 황준은 딸 하랑의 손을 잡고 그들의 별장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정원은 미나가 직접 가꾼 곳으로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곳에는 미나가 변장했던 시절에 썼던 낡은 안경과 오래된 스니커즈를 기념으로 전시해둔 작은 유리 상자가 있었다. 그것들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소중한 추억이자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상징이었다. 하랑은 정원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꽃은 이름이 뭐예요?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저 꽃은 이름이 없지만 아주 예쁘고 소중한 꽃이란다. 마치 우리 하랑이처럼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단다. 황주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미나가 처음 그에게 선물했던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빚은 작은 흙 인형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순수했던 시작과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사랑의 증표였다. 석양이 붉게 물들며 세 사람의 행복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웠다. 황준과 미나 그리고 그들의 딸 하랑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가져다준 영원한 봄날과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나는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미나는 밝은 미소와 빛나는 외모를 지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자 명망 높은 가문의 자랑이었다. 그녀는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대기업의 유능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탄탄한 경력 부유한 가정, 그리고 그녀를 쫓는 수많은 남자들까지.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미나만의 은밀한 고민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다.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남자를 원했다. 미나는 남자들이 오직 자신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그저 외모에만 관심을 두는 맞선 자리에 지쳐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달콤한 말을 속삭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과 소유욕만이 가득했다.